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공포다. 차트를 켜면 공포가 보이고 뉴스를 열면 공포가 쏟아진다. 그런데 이건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자산 시장에서 가장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공포는 항상 최대치로 올라온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원래 하락장에 맞게 설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위험을 현실보다 훨씬 크게 과장해서 받아들인다. 손실은 이익보다 2배, 3배로 느껴지고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차트를 보고 있는 시간보다 차트를 끄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맴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불안은 내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어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조롱하는 글들, 후회하는 글들,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들. 이래서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했지. 아직도 들고 있냐? 아빠 큰일 난 거 아니냐?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말들이 유독 이럴 때 눈에 많이 들어온다. 평온할 때는 흘려보냈을 말들이 하락장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 깊숙이 꽂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말들은 늘 차트가 가장 아플 때, 내 확신이 가장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들린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이 현상조차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흔들림이 내 판단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자산의 붕괴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린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차트는 누군가를 비웃지도 누군가를 위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락장은 자산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과 기준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시장 흐름은 솔직히 말해 쉽지 않다. 나 역시 이 상황을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보유하고 있던 실물금과 삼성전자, 테슬라 등 일부 주식 비중을 정리하고 비트코인 쪽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고 있다. 이 선택에는 분명 불안도 있고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누구에게나 맞는 해답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시장 대응에는 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누군가는 하루의 변동성도 버겁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몇 년의 하락과 조정도 감당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투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된다. 남의 기준으로 한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락장에서는 가장 먼저 무너진다.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바라보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수익률, 평단가, 몰빵, 손절, 익절. 이 언어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전제로 한다. 얼마에 샀고 언제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짧은 시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프레임 안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의 언어로 비트코인을 설명할수록 이 자산은 점점 더 위험해 보이고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 내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종목이 아니라 개인의 금융 주권과 자유를 향한 대안적 선택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통화를 관리하고 중앙은행이 기준을 정하고 개인은 그 결과를 따라가야만 했던 구조 속에서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자산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산을 왜 들고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나는 비트코인을 극단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주는 일종의 노아의 방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비웃을 때는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과해 보이지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게 되는 존재.
비트코인은 위기가 없을 때보다 위기가 올 때 그 의미가 또렷해지는 자산이다. 이런 관점은 나만의 생각도 아니다. 멕시코의 3대 부호로 알려진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는 비트코인을 정부와 통화 시스템의 실패에 대비한 개인의 보험이라고 표현해왔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역시 비트코인을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치를 보존하는 디지털 재산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비트코인을 트레이딩 대상이 아니라 기준 자산으로 본다는 점이다. 가격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자산, 수익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묻는 자산.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를 더 잘 맞히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망치지 않는 것이다. 공포를 없애려고 괜히 움직이지 않는 것, 불안을 이유로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영웅처럼 행동할 필요도 없고 대담해질 필요도 없다. 그저 이미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던 기준을 지키는 것. 하락장은 부자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하락장은 부자가 될 자격이 남는 시간이다. 나 역시 하락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다. 이건 부정하지 않는다. 차트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뉴스를 보면 괜히 더 불안해진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공포 때문에 판단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않으려 한다. 나는 비트코인을 5년, 10년 뒤 금융주권을 위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고 묵묵히 DCA로 모아갈 생각이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새벽처럼 어둡게 느껴질 수 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닐까 착각하게 되는 시간. 하지만 매일 아침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해는 다시 뜬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가격을 맞추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 기준을 지켜낸 시간으로 기억하게 될 거라 믿는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다. 하락장에서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하나의 다짐이고 하나의 기록이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은 차트를 덜 보고 뉴스를 조금 닫고 처음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조용히 한 번만 떠올려 보면 충분하다. 나는 가격을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샀다. 지금은 새벽이다. 그리고 새벽 뒤에는 언제나 아침이 온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